I have a friend who lives in New York. 나는 뉴욕에 사는 친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게 뭐가 문제지 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 문장을 보시면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 마감일인 금요일마다 내가 들르곤 했었던 카페가 문을 닫았다. 이런 식으로 시도를 했다가는 영어는 역시 어렵구나 하고 그냥 접게 되는 거죠. 영어를 한국어로 다시 재배치하는 이런 습관이 영어 유창성을 크게 방해를 합니다. 영어를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The cafe, 카페인 건데 I used to stop by, 내가 들르곤 했었던 every Friday, 매 금요일마다. 그런데 이 금요일은 또 어떤 금요일이냐면 which is my video deadline day, 영상 마감일인 거죠. close down,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한국어가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더라도 영어의 흐름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연습.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이미지들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따라가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능숙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조각난 한국어도 필요 없이 바로 이미지로 영어의 의미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요. 영어를 흐름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에서 의미 구간을 끊어서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럴 때 가장 기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바로 영어의 뼈대는 주어와 동사라는 거죠. 요것만 먼저 찾아내시면 나머지는 이 뼈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카페, 어떤 카페인 거죠. 주어가 나왔는데 아직 동사는 나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페가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지? 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고 이 흐름을 따라가 보는 거죠. 카페인데 I used to stop by every Friday. 금요일마다 들렀던 곳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뒤에 이제 그럼 이제 카페가 어떻게 되었다고 나오나 라고 봤더니 which 이게 나오고 있네요. 요거 Friday에 대한 설명을 또 한번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Which is my video deadline day. 금요일은 근데 내 영상 마감일이구나. 근데 카페는 어떻게 됐다는 거지? 요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죠. 계속 흐름대로 따라가 볼게요. close down. 드디어 동사가 나옵니다. The cafe closed down. 카페가 문을 닫았다라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간단한 뼈대가 되는 문장이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설명을 더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꾸며주는 말들이 들어간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한 문장을 한번 함께 볼게요. 셀리 루니 작가의 Normal People, 이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문장 쭉 따라가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Marianne lives alone in a one-bedroom apartment belonging to her grandmother, and in the evenings, she and Connell sit in her living room drinking wine together. Marianne는 lives alone, 혼자 살았다는 거죠. In a one-bedroom apartment, 침실이 한 개인 아파트인 거죠. 그런데 이 뒤쪽으로 또 뭔가 말이 나오죠. 이게 어떤 아파트냐 하면 belonging to her grandmother, 그녀의 할머니에게 속한, 그러니까 할머니 소유의 아파트인 거죠. And 그리고 in the evenings, 저녁에 she and Connell, 그녀와 코넬은 sit, 앉았다고 하죠. In her living room, 그녀의 거실에. 그런데 뭘 하면서 앉아있는 거냐 하면 drinking wine together, 와인을 함께 마시며. 이렇게 조각난 한국어대로 따라와 봤지만 이게 어떤 장면인지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영어를 읽어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쭉쭉쭉 따라가면서 읽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을 영어 듣기 훈련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흘려듣기 하면 안 되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서를 쭉 따라가면서 의미 파악이 안 되시는 상황에서 무작정 흘려듣기 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의미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 건 의미 없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쭉쭉쭉 읽어나가는 연습이 충분히 됐다라고 하면 이 리스닝 역시도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 한번 함께 들어볼게요. Later, as I sat in bed drinking my tea, I started wondering why his strange story had felt so real. Maybe, I thought, it somehow expressed feelings or experiences that we all have, but which are impossible to describe in any other way. 짧은 이야기를 읽어주는 영어 팟캐스트 채널입니다. 영어 원서를 사자니 내가 이걸 다 읽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또 오디오도 따로 구매하자니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채널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짧은 이야기들을 이제 읽어주시게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PDF들도 함께 올려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원서 안에 나왔던 약간 어려워 보이는 단어들 이 단어들을 쉬운 말로 다시 영어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부분 영어로 사고하고 또 영어의 뉘앙스를 다듬어 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까 이 부분 저랑 함께 영어 흐름 따라가면서 의미 한번 쭉 살펴볼게요. Later, 나중에 as I sat in bed 내가 침대에 앉아 있을 때 drinking my tea 내 차를 마시면서 I started 내가 시작을 했는데 wondering 궁금해하기 시작을 한 거죠. Why his strange story 왜 그의 이상한 이야기가 had felt 느껴졌었는지 so real 진짜같이 maybe 아마도 I thought 내가 생각하기를 it somehow expressed 이게 약간 좀 표현했기 때문이래요. feelings or experiences 느낌이나 경험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떤 느낌이나 경험들이냐 하면 that we all have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지만 which are impossible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하죠. to describe 묘사하기가 불가능한 거 in any other way 다른 방식으로는 묘사하기가 불가능했다고 하네요. 원서를 읽거나 오디오를 듣다 보면 요건 내가 써먹을 수 있겠는데 싶은 표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걸 그냥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요걸 가지고 내 생활 속에서 나만의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capture 요것과 remind me of 이 두 가지 표현들을 써보고 싶더라고요. 처음엔 최대한 간단하게 시작을 해봅니다. The 두쫑크 captures my heart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두쫑크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요걸 부연 설명하는 추가적인 말들을 넣어 볼게요. The 두쫑크 that is chewy and sweet captures my heart. 두쫑크라는 게 있는데 that 근데 이게 뭐냐 하면 chewy and sweet 쫀득쫀득하고 달다고 하죠. 이것이 captures my heart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되겠죠. Remind me of 요것도 한번 써보고 싶으니까 말을 이어가 볼게요. The 두쫑크 that is chewy and sweet captures my heart because it reminds me of the first time I tasted it. It was absolutely amazing. The 두쫑크라는 게 있는데 that is chewy 그건 쫀득쫀득하고 and sweet 달콤한 거죠. 근데 이게 captures my heart 내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Because 왜냐하면 it reminds me of 이게 나로 하여금 뭔가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죠. The first time 처음을 생각나게 한대요. 그런데 어떤 처음이냐 하면 I tasted it 내가 이걸 맛봤던 It was absolutely amazing 이건 완전 진짜 근사했다. 너무너무 맛이 있었던 거죠. 한 문장 더 해볼게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몰입해서 봤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요 책이 너무 재밌게 읽어서 딱 capture 요걸 쓰기에 적합한 상황이더라고요.
This book has captured my attention. This book has captured my attention. 제가 여기에 현재 완료를 쓴 이유는 이게 이미 다 읽은 건 과거의 시점이지만 다 읽은 지는 얼마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느꼈던 어떤 느낌이나 영향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장에다가 설명을 조금 더 추가를 해볼게요. 이 책은 남동생이 선물을 해준 책인데요. This book my brother gave me has captured my attention. This book my brother gave me has captured my attention. 이게 왜 이렇게 제가 몰입을 해서 보게 되었냐 하면 매일 아침 뭘 해야만 하는지 이걸 생각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This book my brother gave me has captured my attention because it reminds me of what I should do every morning. 그런데 이게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면 계속 건강하게 사는 걸 위해서 이제 아침에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This book my brother gave me has captured my attention because it reminds me of what I should do every morning to stay healthy. 이런 긴 문장을 말씀하실 때 사실 이렇게 깔끔하게 한 번에 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일단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 먼저 이야기를 던지고 근데 여기에 이거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부연 설명을 붙이듯이 길게 늘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키 미션 약간 예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최근에 눈을 사로잡은 것, 마음을 사로잡은 것, 어떤 주의를 사로잡은 것이 있으시다면 요 capture 그리고 remind me of 두 가지 쓰셔서 여러분들만의 문장 영작하셔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 항상 모두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댓글창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영어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은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영어 키즈였습니다.